세상 잡다한 것들을 리뷰하는 시간. 잡스러운 리뷰. 예,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R15의 스펙과 언박싱에 관해서 좀 살펴봤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R15의 메뉴와 성능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재밌는 시간 될 것 같아요. 자, 먼저요, R15를 처음에 설치를 하고 나서 좀 황당했던 얘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자, 요게 지금 늘상 제가 처음 프로젝터를 설치하면 세팅을 하는 모습인데요. 무조건 프로젝터를 맨 뒤로 뽑아 놓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저는 거거익선주의자이기 때문에 뒤로 뽑으면 뽑을수록 화면이 크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터를 거의 벽에 붙이다시피 한번 처음에 설치를 해봤어요. 여기에서 그 R15의 첫 번째 장점이 나오죠. 요것은 예전에 리뷰했었던 M8W하고도 유사한 성격인데요. 전원 포트가 옆에 달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원 접합 부의 플러그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의 손실이 없다라는 점에서 저는 상당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기동을 해봤는데요. 아이쿠야, 이게 뭡니까? 화면이 너무 크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크게 나와봤자 얼마나 크게 나오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쭉 뒤로 뽑았는데 너무 크게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크기인가 라고 측정을 해봤더니 세상에나 130인치가 넘는 거예요. 130.6인치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R15의 이 초점거리가 되게 짧구나. 그래서 짧은 거리에서도 상당히 큰 화면을 얻을 수 있구나. 이게 엄청난 장점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벽에 좀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아주 이례적으로 프로젝터를 최대한도로 앞으로 빼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처럼 뒤에 공간을 아주 널찍하게 두고 설치를 해 보니까 어느 정도 이 공간에 맞는 그런 크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크기는 123인치 정도 되는 크기였습니다. 완전히 꽉 채울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궁금해지잖아요. 내 기억에는 이 기존에 제가 리뷰를 했었던 땡21이나 땡9이나 화면이 이 정도로 크진 않았던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다시 한번 꺼내가지고 측정을 해봤거든요. 땡21이나 땡9 같은 경우에는 제일 뒤로 뽑았을 적에도 땡21은 109인치 정도, 그리고 땡9 같은 경우에는 110인치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큰 화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R15를 사랑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당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댓글을 좀 보다 보니까 왜 소음에 대해서 요즘은 체크 안 해요? 소음 좀 체크해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기동 속도와 소음을 한번 비교 테스트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대상은 역시 R15와 땡9과 땡21입니다. 일단 이 테스트는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저희의 그 측정 환경이 엄격하지도 않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전문 측정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강의 수준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이지 정확한 어떤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여 주시고요. 자, 그럼 기동 속도 들어갑니다. 땡21이 제일 빨랐고요. 그 다음에 땡9이군요.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R15가 조금 느리긴 하네요. 그래도 20초 정도면 큰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소음 체크해 볼게요. 땡9은 이 정도입니다. 한 32dB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고요. 그리고 땡21이 한 34dB, 아주 약간 좀 더 크군요. 그런데 R15는 한 22dB 정도 나와요.
훨씬 소음이 적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대단한 차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조용한 프로젝터를 찾으신다라는 분께는 R15가 또 상당한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화면 크기, 기동 시간, 소음 테스트 이런 잡다구리한 테스트였고요. 그 다음엔 R15의 메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화면이 홈 화면 메뉴예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No Device라고 있지만 여기에 USB 메모리를 꽂게 되면 이렇게 USB 2.0 하고 표시가 되는군요. 그리고 여기에서 디폴트 플레이어는 제가 늘상 이제 지적해왔던 이 한국어 자막 문제가 있었는데 똑같이 한국어 자막이 좀 원활치가 않습니다. 아쉽죠. 이건 참 한국인한테는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랄 수 있겠네요. 설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저는 이 세팅 메뉴를 보면서 좀 불만이었던 것이 왜 굳이 바탕색도 파랑, 글씨도 파랑, 아이콘도 파랑 왜 이렇게 놨을까? 이러다 보니까 되게 화면이 좀 뿌연 듯한, 좀 명확하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품이 잘 보이는 느낌을 줘도 시원찮을 판에 아니 왜 굳이 이렇게 왜 이런 식으로 화면을 구성을 하셨을까?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꽤 좋은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미지가 좀 부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 에브리컴 담당자한테 말씀드렸어요. 요거 글씨도 좀 더 밝게, 또 배경은 좀 더 뭐 어둡게,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차이를 둬야지 더 쨍하게 느껴지지 비슷한 색깔로 이렇게 구성을 하면 너무 흐리멍덩해 보인다, 이거 안 좋은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다음에 어떻게 개선이 될지 모르겠네요. 첫 번째는 옵션 메뉴인데요. 이 옵션 메뉴에서는요, OSD 랭귀지 언어는 잉글리시, 또 뭐 리스토어 팩토리 디폴트는 공장 초기화, 블렌딩은 설정하면 뒤에 있는 그림과 이 메뉴가 얼마만큼 섞이느냐를 말하는 메뉴였었죠. 다음에 OSD 듀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메뉴의 지속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까지는 뭐 별 이슈 없습니다. 우리가 늘상 봐오던 거고요. 키스톤이 인상적이죠. 지난번에 제가 깜짝 놀랐었던 땡 21의 키스톤 조정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호리존탈 캘리브레이션, 그리고 버티컬 캘리브레이션, 그리고 로테이트, 이렇게 X축, Y축, Z축을 회전할 수 있게 하면서 키스톤을 조정하는 방식인데요. 50도까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꽤 괜찮죠? 그 아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USB 메모리에 업데이트 파일을 받아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다음 메뉴는 픽처 메뉴인데요. 픽처 모드는 소프트냐, 뭐 비비드냐, 스탠다드냐, 뭐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그냥 스탠다드가 무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컬러 템퍼러처, 뭐 웜, 쿨, 뭐 이런 것들이요. 뭐 이런 것들 별 이슈는 없는 것 같고, 에스펙트 레이쇼 오토 4:3, 16:9 요거 조정하는, 비율 조정하는 거죠. 재밌는 점은 HDMI에다가 크롬캐스트를 연결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에스펙트 레이쇼 메뉴를 한번 켜봤는데요. 이때는 선택지가 다양해졌어요. 보통 그냥 4:3, 16:9인데요. 여기 추가해가지고 줌 1, 2가 있거든요. 이거는 화면을 확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줄이는 게 아니고 확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줌 1보다 더 크게 확대를 할 수 있는 게 줌 2고요. 그리고 저스트 스캔은 그냥 있는 그대로 스캔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것, 현실 그대로 보여주는 게 저스트 스캔입니다. 다음에 파노라마가 있는데요. 이거는 쭉 옆으로 길게 뽑을 수 있는, 그래서 화면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포인트라고 있는데 이건 뭐에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활용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뭔가 나중이라도 알게 되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에스펙트 레이쇼와 관련된 HDMI를 통해서 크롬캐스트를 연결했을 적에 선택할 수 있는 메뉴였습니다. 그리고 뭐 노이즈 리덕션, 뭐 그 화면의 검은색 어두운 부분에서 끼는 노이즈를 얼마만큼 줄일 것이냐에 관한 메뉴이고요. 그리고 프로젝션 디렉션, 이것도 뭐 앞에 밑에서 비출 거냐, 앞에 천장에서 비출 거냐, 뒤에 밑에서 비출 거냐, 뒤에 천장에서 비출 거냐, 이거 문제인 거죠. 그리고 여기 뭐 HDMI 모드 그래가지고 뭐 AV, PC가 있는데요. 이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이것저것 만져봤는데
그 차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Reduce Display Size 해가지고 요거는 화면 크기를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길이를 50%를 줄이는 거니까 화면은 4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엔 사운드 메뉴인데요. 사운드에는 스탠다드냐, 뮤직이냐, 무비냐, 스포츠냐 뭐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이퀄라이저가 약간씩 변합니다. 다음에 밸런스는 스피커가 하나인데 왜 밸런스일지 신기합니다. 그리고 오토 볼륨도 뭐 별 이슈 없고, 여기에 이제 블루투스 세팅이 나오네요. 제가 땡9에서도 블루투스 기능이 있어요.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땡9의 블루투스 기능보다 R15의 블루투스 기능이 조금 더 낫습니다. 왜냐? 일단 버전으로 따지더라도 땡9은 블루투스 4.0 버전이었고요. R15는 블루투스 5.0 버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메뉴를 보시면 블루투스 세팅에 오프가 있고 오토가 있고 스태틱이 있고 리시버가 있어요. 스태틱은 뭐냐? 프로젝터를 고정으로 놔두고 스피커를 연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연결해 봅시다. 블루투스 세팅 메뉴를 스태틱에다 놓고요. 바로 옆에 블루투스 스피커 삼성 레벨 슬림이 지금 페어링 모드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빨간불 파란불이 깜빡거리고 있죠.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레벨 박스 슬림이 나오는 거예요. 클릭을 하면 커넥티드가 되죠. 그러면 프로젝터에서 나오던 소리가 이제는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원생과 직원, 학부모들이 줄줄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종시는 해당 어린이집을 일시 폐쇄하고 원생 전체로 검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잘 나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을 다른 메뉴로 옮겨버리면 바로 연결이 끊어져서 블루투스 스피커에서도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다음엔 리시버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다른 소스에서 음성을 받아가지고 출력을 프로젝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즉 일종의 블루투스 스피커의 역할을 프로젝터가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지금 프로젝터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제가 핸드폰에서 캐롤을 틀어놨습니다. 그러면 핸드폰에서 블루투스를 사용 중으로 놓고 등록된 디바이스 중에서 여기 프로젝트 BT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연결을 누르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뉴스의 음성이 끊어지고 바로 프로젝터를 통해서 이렇게 캐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Close the Screen 하고 딱 누르니까 화면이 꺼지는군요. 그러면 프로젝터가 그냥 블루투스 스피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켜면 화면도 나오고요. 자, 요게 재밌는 게요.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화면 틀어놓고 음악을 따로 이렇게 틀어놓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 활용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플을 누르면 꺼지게 되는 것이고 블루투스 페어링에서도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재밌죠? 그래서 이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생각해 볼 적에는 R15의 블루투스 기능이 꽤 괜찮구나 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메뉴는 타임인데요. 요거는 슬립 타이머를 240분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 메뉴입니다. 요게 다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능으로 한번 가봐야죠. 이 성능 비교는 R15와 땡22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하얀색의 화면은 이렇습니다. 참고로 땡21은 7000 루멘, 그리고 R15는 6800 루멘이죠. 밝기는 확실히 땡21이 조금 더 밝은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R15가 약간 푸른기가 나는군요. 땡5와 땡21의 경우에는 약간 따뜻한 그런 느낌이 있었고, 나머지 빔 프로젝터들은 약간 푸른 기운, 약간 찬 느낌이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감안을 하시고요. 검은색 표현은 잘 되고 있습니다. 노이즈도 심한 것 같지 않고요. 둘이 그 퀄리티가 좀 비슷합니다.
그 외에는 사실 뭔가 크게 구별되는 점을 뭐 잘 못 찾겠어요. 색상이나 그라데이션 측면에서도 거의 유사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명암비 측면에서도 고정 명암비가 땡 21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요것도 또 이렇게 싹 바로 그냥 비교를 해보면 그 디테일들이 땡 21이 조금 더 나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땡 21이 조금 더 비싸니까 비싼 만큼 값을 하는 거겠죠. 역시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럼 뭐 땡 21이 좀 더 낫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R15는 0꽝이야? 아니에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굳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 이걸 따로따로 보잖아요. 거의 차이를 느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를 하자면 R15의 고정 명암비는 땡 9과 좀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R15가 땡 21보다는 살짝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평타 이상은 치는 프로젝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총 정리를 한번 해봐야죠. 일단 단점은 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전원 케이블이 너무 짧다, 1.2m, 그리고 EU형 플러그여서 우리나라 콘센트에는 살짝 헐겁다라는 것이 단점이었었고요. 또 단점이라면 이 높이 조절 나사의 조절 각도가 좀 한계가 있어서 높이 조절에 약간의 한계가 있다라는 단점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장 동영상 플레이어에서 한국어 자막 파일의 구현이 원활치 않다라는 것도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 단점은 그렇다 치고 장점은 뭐야? 장점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거의 뭐 다 기억하시죠? 일단 초점 거리가 짧아서 동일 거리 대비 큰 화면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보실래요? 화질 테스트 할 적에 찍어 놓은 영상인데요. 자,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화면을 맞춰 놨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R15가 땡 21보다 훨씬 더 앞에 있어요. 즉 동일 거리라면 화면이 더 크게 나오고 또 동일 화면이라면 그 거리를 훨씬 더 짧게 만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R15에게 상당한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점은 소음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소음이 확실히 다른 프로젝터들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블루투스의 활용도가 높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젝터의 소리를 다른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스피커로 뽑는 데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또 다른 소스로부터 소리를 받아서 화면과 따로 소리를 내보내거나 아니면 화면을 끄고 소리만 내보내거나 이런 다양한 활용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소하게는 전원 포트가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집이나 벽이 좀 넓으신 분이라면은 충분히 뒤로 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게 된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 이 정도면 꽤 매력 있는 프로젝터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우리 관자 패밀리들은 138.88달러에 살 수 있다. 이거 뭐 블루투스 5.0이 지원되고 이렇게 커다란 화면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소음도 적은 풀 HD 프로젝터를 138.88달러에 살 수 있다. 약 15만원대 정도에 살 수가 있다라는 건 완전 해자템이죠. 이걸 누가 과연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M8W가 HD 해상도의 프로젝터여서 조금 아쉬운데 뭐 아무리 뭐 풀 HD랑 HD랑 뭐 큰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좀 차이가 나긴 나잖아. 난 이왕이면 풀 HD가 좋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꽤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깡통 프로젝터 중에서 블루투스를 탑재하고 있는 프로젝터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한 해자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138.88달러는 늘상 아무데서나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니죠. 우리 관자 패밀리들만 살 수 있는 가격이고요. 그럼 어떻게 살 수 있는데? 구매 방법은 요 동영상 가성비 프로젝터를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요 동영상에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이 리뷰가 프로젝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선택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죠. 오늘 컨텐츠도 재밌었다, 뭐 흥미로웠다, 아니면 뭐 딱히 뭐 재밌진 않았지만 뭐 이것저것 열심히 준비한 것 같다, 수고 많이 했네 라는 생각이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관자